좀 인천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취재 현장에 오래 있다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비슷한 단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새로운 단어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해저 도시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가 스마트 해저 도시인데 스마트 해저 도시를 지금 보면 그 만화책에서 본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네. 근데 여하튼 저희가 처음에 그 IoT를 기반으로 한 신도시를 만들 때도 네. 저거 공사가 아니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로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현실로 완 도시로 인해서 도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도 만들었는데 지금 해저 해양 도시도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봐야죠. 최첨단 이제 예.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해양과 접목시켜서 네네.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약이 이번에 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18개 공약을 만들면서 네네. 사실은 나머지 공약들은 그동안 주민들에서 많이 회자가 되어지고 또 진행 중이긴 한데 예. 과연 우리 인천이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잖아요. 네. 인천이 먼 미래를 위한 공약을 필요한데 과연 그게 뭐가 있을까? 인천의 비전을 제시할 수 만한 인천만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집어였고 네. 저희들 이것이 이제 인천 청년의 첫 타이틀 공약입니다. 그래서 순서에도 가장 1번에 여놨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선 주자들이 꼭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너무 처음 나오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가림막을 치고 난리가 났어. 예.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해양 해저 도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시청자들 의견을 좀 보고 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크앙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셨고요. 하기정 TV님 감사합니다. 루비님도 인사하셨고요. 하기정 TV님 인천의 경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한 보따리씩 내놓았지만 당선되면 반 보따리에 빈 보따리에 인천 시민의 실망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제임스 P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GTX 공약하니까 인천 시민들 진짜로 하는지 알더라. 당선되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닐까요? 그 얘기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렇게 이런 이제 비꼬아서 말씀하시겠고요. 안 하면 이런 욕 듣는 데니까요.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위하여 이렇게 옛날에는 인천 상륙 작전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인천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인천 해양 지금 해저 해양 도시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천 해저도시 물론 뭐 해저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공상 과학 소설에서 이렇게 들은 느낌을 먼저 가지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이미 이제 울산에서도 해저도시를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해서 아마 해양수산부하고 네. 거의 한 46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R&D를 시작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앞바다 35m 내려가는 요만한 방만한 거니까 도시락이보다는 이제 연구소 이런 형태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해상 도시라 해가지고 자성대 앞에 예. 한 5,000평 정도 하는 10,000명 정도 사는 이렇게 육각형의 부유식 건물을 짓는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부산하고 울산 해양 도시가 치고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해저 도시 개념은 예. 인천에서 먼저 나왔는데 예. 치고 나간 건 울산이 먼저 치고 나가서 좀 안타깝기는 하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해저 도시의 개념은 뭐냐면 아마 인천 분들이니까 내양을 많이 가 보셨을 겁니다. 그 내양이요? 그렇죠. 인천 내양. 우리 팔부도 있는 쪽에 내양. 그렇죠. 팔부도 하고 인천항. 옛날 인천항 제물포항이죠, 그죠? 예. 그 이제 커진 게 내양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189도 쪽으로 육지부 쪽으로 이렇게 예. 개발 계획이 이미 다 세워졌고 아마 우선 사업자로 내양 재개발 우선 사업자로 인천항만공사가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육지부 쪽은 좀 시민들한테 좀 공원으로 이렇게 좀 예. 돌려주고 그 건물 지을 거를 좀 바다 쪽에 좀 지면은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그 내양 바다 전체 크기가 55만 평입니다. 예. 그리고 수심도 10에서 한 14m 정도 되고요. 수질도 한 2급수 되기 때문에 한 3, 4m가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 밑으로 한 6층 정도. 네. 또 해수면 위쪽으로 한 6층 정도, 전체 12층 정도 규모의 빌딩을 스마트 빌딩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38개 정도 이렇게 져서 해저 속으로는 해저 통로와 쇼핑몰을 연결시키고 예. 해상도 다리랑 보트로 연결시키고 배로 연결시키면 이 세상에 없는 정말 아까 김혜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인천에만 있는 예. 대한민국에만 있는 인천 해저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본 거죠. 그 이런 의문 드세요? 저분이 현택 회장께서 해양 스마트 해양학회를 네, 스마트 해양학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 공상 만화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양력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자 보시죠. 미국 콜로라이도 주립대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정보통신공학 박사시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후학들도 양성하고 계십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영토개발과장 지내셨고요. 그러니까 공직에 오래 계셨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보존과장, 인천시에도 2년이 있었는데 해양수산협력관 초대 협력관 네, 맞습니다.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양 스마트 해양 학회를 지금 막 운영하고 계신데 바로 이 바다와 연결돼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 분이 우리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인천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그것이고요. 이것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울산은 시작을 있다. 했다. 네. 울산에 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인천이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입지적이나 지정학적인 조건이나 모든 게 인천이 낫습니까? 그렇죠. 훨씬 낫고 예. 또 끌어가야 하고 인천이 끌어간다는 거는 곧 이제 세계를 끌어가는 거니까 네. 인천이 국제 도시로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니까 예. 지하 6층이라는데. 지하 이제 4, 5층 정도, 지상 4, 5층 이렇게 됐죠. 근데 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시장에 나올 때 공약을 항상 하는 게 이제 인공섬, 예. 그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또 그 한강에도 인공섬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는 뭐 하도 그 태풍 이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위험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또 다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고. 네,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염려는 없죠.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안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할만한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그 지난번에 세미나를 하셨어요. 심포지엄을 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심포지엄을 제가 좀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거 인천시의 생각, 주민들의 생각, 그냥 워터프론트, 친수 공간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인천시는 뭐 공항 그 항만도 있고 예. 또 그 인천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중구 거기는 항상 그 관광객을 유치하게 위한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플러스 원이 없었다 이거죠. 좀 아이디어 전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해외 사례도 있습니까? 해양 도시, 해외 사례는 그 도시는 없고요.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 레스토랑 해가지고 육지에서 이렇게 입구가 있어서 바다 밑에 한 20m 된 바다 밑에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요 정도 크기의 그냥 레스토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몰디브 같은 경우에도 수심 한 6, 8m에 요 정도 같은 그 방을 갖다 밑에다 해가지고 이걸 뭐 해저 호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 내양의 그 55만 평에 예. 스마트 빌딩 한 38개가 들어가고 인구가 대략 5, 6만이 들어가는 해저 도시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가정동 그 루원시티를 개발할 때 지하 도시를 만든다 그랬고 그거를 어디서 따왔냐? 라데팡스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뭐 그려가지고 지하 3층에는 뭐가 지나가고 2층에 뭐 지나가고 지상에는 차 안 세우고 지하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유동 인구가 그 지하에서 다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근데
워낙 이제 그런 준비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지하 도시가 아니라 그냥 지상의 일반적인 도시가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사전에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시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가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마음, 그 오픈된 마음을 갖고 여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도 사실 그런 그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저까지는 아니었어도 인천 중구 앞바다에 해상 호텔 짓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다 실패했거든요. 네. 지금 저 장소는 다릅니다만은 우리 지금 그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서구의 해저 도시, 해저 지금 지하 도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단지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실패했던 그때가 아마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예. 2010년도에 그 세광종합기술단이라는 엔지니어링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일보 윤승환 회장님인가 지금 호반하기 전에 그 세 분이 뭉쳐서 그 내양 재개발 한번 해보자. 그 당시 시대적병이 어떠냐하면 이제 그 2009년도에 인천대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내양 쪽에 이제 큰 배도 올 수 없고 또 인천 신항도 막 공사 중이니까 이제 그 내양에 있는 그 항만선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인천은 또 공단이 또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구도심 쪽과 연결돼서 내양을 재개발하면 아주 친수 공간이라고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시작을 했죠. 했는데 그때 실패한 이유가 인천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선 시민들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이죠. 왜 반대를 했냐면 지금과 이유가 좀 비슷했는데 그때 인천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천 내양의 항만 세력들이 이제 1880년에 개항한 이후에 130년 넘게 독점적 이익을 누렸는데 그 독점적 이익은 인천 시민들이 바다를 즐기는 그 권리의 희생 위해서 간 건데 또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두 번째는 그 하역 회사들, 부두 운영 회사들도 우리가 물론 독점적 이익을 누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14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인천도 발전시키고 국가도 발전시켰는데 대체부도 없이 개발한다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부두 운영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세 번째가 이제 그 내양 재개발 주식회사 반대는 18부두만의 개발로는 이익이 안 남는다. 이익이 안 남고 그 다음에 저쪽 사일로 쪽 그걸 옮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2013년 사업을 접었어요. 근데 지금 환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천 총연이 300만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해저 도시를 만들자라는 정말 이 창의적인 도전에 저는 정말 그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개발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두 운영 회사 인천 내양 부두 운영 회사도 18부두 개발에 대해서는 그 기존 이득을 다 놓았어요. 기득권을 놓고 보상분도 받지 않고 개발에 동의해줬고, 그 다음에 뭐 사일로 같은 경우에는 해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를 이전 안 시킬 겁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건데 그걸 그대로 관광 상품화하고 옥상에는 전망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살아있는 해운항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환경적인 거는 다 정리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도 공학적인 분야에서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에 도출됐던 문제에 대해서 나름 해소가 됐고 또 그거를 다 해소할 만한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한번 사진 입수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저 도시. 자, 일단 저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지금 안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건물 같은 게 들어서 있네요. 이거는 바다 밑에 모습인데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집니까? 조금 천천히 맨 처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예, 볼까요? 다시 처음 가실까요? 예, 요게 전체 내양 그림이고요. 예, 저게 이제 38개의 스마트 건물이 저 하얀 바다 네. 쪽에 있잖아요. 네네. 38개고 그 건물들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저 네. 내양 바다 안에. 관문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저기는 파도와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은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바라본 건데 제가 아까 해저 6층까지 건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다 밑에서 본 저기 지금 막 스킨스쿠버들 움직이고 있고 네. 수중 공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요거는 또 뭐냐면 그 동그란 게 이제 건물인데 예. 반은 해상, 반은 해저인데 저게 이제 해양 R&D 단지, 그다음에 게임 단지, 영화, 패션 이런 그 벤처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그 네. 건물을 보인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예. 해저 통로로 연결되고 수중 공원을 관람하는 그 사진을 그린 겁니다. 예. 멋있죠? 네. 아니 지금 보기만 해도 진짜 이거 환상의 세계 같긴 한데. 네, 요거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해양 그 연구 단지나 패션 벤처 기업들이 들어오면 예.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줄 어. 해저 전원 주택입니다. 저기가 거실인데요. 그 네. 거실에서 바로 밖에 그 인천 내양의 수족관이 보이고 네.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는. 자고 일어나면 바로 저 모습이 쫙 커튼을 치면 쫙 저기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 우리가 인천 앞바다 물이 많이 오염이 됐다고 그래서 네. 걱정을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급수가 2급수라고 하셨잖아요. 2급수인데도 저 상태가 가능한 겁니까? 저 그림은 저 더 맑게 그린 거고요. 예.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기다 조금 이제 조명을 좀 넣는 방법도 있고 예. 또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건물을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져서 여기 반 정도를 해수면으로 하면 이 안쪽에 맑은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맑은 물 쪽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맑은 물의 수족관을 보고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흐린 이제 물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의 모습도 있죠. 한번 지상의 모습도 한번. 예. 요건 뭐냐면 이제 그 해상 전원 주택인데요. 네. 그 벤처 기업들 오면 분양해줄 그 해상 전원 주택인데 예. 보십시오. 바로 집 앞에서 요트를 타고 수영도 하고 뭐 포차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옥상에서 바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네. 정말 바다와 같이 어떤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새로운 해양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그림만 얼핏 봐도 공사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저게 네. 시나 중앙정부의 재원이 저만큼 조달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저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저런 건물 38개를 짓는다 했을 때 보니까 7조 8천억 정도가 7조 8천. 들어가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는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저 해저 해상 전원 주택을 분양을 예. 하면은 네. 우리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그 38개 그 스마트 빌딩에서 25평짜리 해저 해상 전원 주택 몇 개 들어갈까 하니까 16,416채가 들어가요. 오, 많이 들어가네. 예. 평당 2천씩 해보니까 거의 8조 정도 수익 네. 비용 4조 빼니까 4조가 남고요. 네. 반값으로 하더라도 6천억이 남아서 물론 이게 단순한 계산 제 계산으로 한 거지만 그 돈 가지고 뭐 부두 운영회사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기술적인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한국의 그 건설 실력이 지금 바다 밑에서 뭐 도로를 뚫는 나라니까 뭐 저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보시잖아요. 일단은 울산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네, 지금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규모를 키웠다 뿐이지 어.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만들었을 때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기대 효과. 물론 지금 보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분양받아서 살고 뭐 이런 재미도 있겠지만 인천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단순한 계산을 해 보니까 저걸 건설하는데 한 8만 1,000개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연 관광객이 한 3,200만 명 네. 정도 오고 전체 경제 효과 한 18조 원이 되는데 예, 예. 아마 연 관광객이 3,200만 명 온다 하면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베네치아가 연 관광객이 2,200만 명입니다. 그 그리고- 수업분이 없는데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쪽 두바이 몰도
2,200만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단순 계산해서 뽑은 것도 3,200만 명이면 아마 인천 해저도시는 아마 세계적인 관광, 뭐 문화, 기술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아, 충분한 먹거리죠. 네, 네. 자, 이런 안이 이번에 시민단체가 만든 공약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네, 거죠. 파트 공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근데 앞으로 18개 공약 만드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설득을 하실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이 공약들이 대선 캠프에 정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쯤에 각 대선 캠프하고 네. 이 전달식을 별도로 갖기로 했습니다. 아마 곧 네. 아마 일정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이 공약을 이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들하고 예. 직접적인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네. 이 문제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우선은 그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뭐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마 대선 후보들하고 직접적인 뭐 대담회나 간담회를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이제 그 대선 후보들 그 공약집을 만드는 막바지에 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쇄도 맞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빨리 지금 이제 그 좀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좀 신속하게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예. 문호키님도 좋아요를 부탁드렸고요. 이게 구독 눌러달라는 네, 뜻이죠? 네, 네. 예. 구독을 감사합니다. 이 제임스 시청자들이 피님, 더 걱정을 하시니. 바다가 너무 깨끗하네요. 예. 해초가 보이네요. 네. 네. 예. 아,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인천 시민단체가 지역민들과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만든 18개 공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천 곳곳에 이렇게 연합회를 두고 있는 인천시총연합회가 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아마 지금까지 이런 공약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 제시됐던 스마트 해저 도시 맞나요? 스마트 해저 도시. 예. 명칭조차도 낯설지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해저 도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놓고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 전체 공약에도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예, 이거 네, 첫 번째로 나머지 17개 공약은 인천 시민들이 원했던 사항을 이렇게 아주 챙겨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저희는 또 그걸 지켜볼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후보들과 주변에 있는 분 본인도 불러서 또 좀 네, 인식을 맞습니다. 시켜드릴 네,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해저 도시는 저희가 좀 몇 번 방송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앞으로 좀 우리 회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더 정보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대선 후보들 공약도 공약이지만은 네네. 지방 우리 선거 네네. 우리 인천시장의 공약에도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역대 시장들 보면은 그 태안까지 예. 그 저 도로 놓겠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평화도로 놓겠다. 이런 네. 이제 큰 공약도 했지 않습니까? 예. 외에도 근데- 그 공약하고 비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7조 정도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네. 인천에서 대한민국 최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은행부터 백화점부터 국제도시도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 개항식에 있었던 것처럼 최초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최초가 아니라 인천이 이전 세계 최초로 이 정도 수준의 해양 도시를 예. 만들어서 예. 세계가 인천에 와서 이걸 보고 각 지역에서 또 이걸 모델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꿈꿔보고 상상해봤습니다. 네. 아마 그게 아마 인천 시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이 세계가 인천을 주목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하여튼 18개 공약이 대선 후보들한테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